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강연이라든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는 다시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놀랍게도 항상 상식이었지만 놀랍게도 모든 전염병은 3차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에 온 게 그때 한 번이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온 게 2차였어요. 1차는 작게 지나갔었고요. 그때 온 게 2차고 모든 전염병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고 중세 패스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병도 중세 유럽의 2분의 1을 앗아갔던 중세 유럽의 흑사병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왔는데 2차가 가장 피해가 커요. 왜냐하면 변형이 일어나서 오니까요. 근데 이번 코로나는 이번이 1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금년 10월 달쯤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 가을 때쯤 해가지고 2차 코로나가 대유행으로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가 가장 크고요. 1차가 크고 그 다음에 3차는 이제 가장 적게 오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전염병의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됐고요. 더 이상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행한 새로운 단어가 하나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박정만 집사님이 진짜 실천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 바로 오시고 이런 거.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이러는 거.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사람을 안 만나는 거 아니죠. 사회적 거리두기 동안 더 정말 친밀해진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끼리 2m 떨어져서 자자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 2주간 격리하자 이런 것도 안 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계적 거리두기입니다. 즉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들은 떨어져 보고 정말 친밀하게 붙어 있었어야 될 사람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고 또 경제 생활이 1차가 되면서 정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과 강제로 붙어 있게 만들었던 기간이 바로 이 봄철의 석 달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애들이랑 교회를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 3명이 전부 다 집에 있으니까 저도 웬만하면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번에 엄마들에게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밥 짓고 조금 있으면 낮밥 짓고 낮밥 짓고 조금 있으면 설거지하고 낮밥 짓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생각을 해봐. 하루에 3끼씩 한 달이면 90끼 2달이면 180끼 지금 석 달 지났는데 270끼 270끼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짜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뭘 발견하게 했냐면 저는 2가지를 발견하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더 크게 뭐냐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밖으로 돌았는지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것이 실제로는 위험이 오면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저녁에 가면 아빠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서로 산책하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은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우리의 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발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큰 영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미국을 되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하고 있는 조희영 교육감이 교수 때 그분이 가장 깊게 연구했던 논문이 한국의 미국화예요. 그런데 이 조희영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미국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편중도 미국을 따라가고요. 대학 등록금 높은 것도 미국을 따라가고 미국을 거의 다 따라가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회 제도가. 근데 딱 하나 미국을 따라가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의료제도예요. 의료제도. 의료제도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제도가 세계 최고로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 시체를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어서 미국의 의료제도는 전국민 의료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놀랍게도 미국 국민의 절반은 제3세계 국민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냥 미국을 선망하면서 미국의 모든 제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아 이제 미국이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게 이번 코로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자신을 재발견했어요. 우리가 정말 역량이 있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죠.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절대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태입니다. 생태. 우리는 더 이상 생태를 무시하면 안 된다. 환경, 자연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자연 환경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100%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거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하나 단서가 붙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살만하면 나중에 지키긴 지켜야죠. 그거 소중한 건데. 근데 나중에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머릿속에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느낀 것은 지금 당장부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지금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동물한테 왔다고 그랬죠? 예.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실은. 근데 천상갑이라고 하는 두더지하고 거북이 비슷한 그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에게서 박쥐로 옮겨졌고 박쥐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전에는 천상갑에 박쥐에 이런 바이러스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이번에 인간에게 왔느냐? 인간이 자꾸 자연의 영역을 들어가요.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자연의 영역 속으로 더 침투해 들어가니까 그들과 인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접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것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게 딱 지금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생태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아니라 생태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인간의 영역을 지키고 인간이 비록 지구상의 가장 강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연의 거리를, 자연의 지역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구와 다른 자연들이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전 시인의 표현이 진짜 멋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물이 들어와도 돼.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이 넘어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시적 표현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물의 경계, 인간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십수년 전부터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쓰나미가 와서 땅을 덮어버리고 또 해일이 밀려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투발루. 전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박영경 집사님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보면 여러분, 북극은 엄청 추운 곳이죠. 적도는 엄청 더운 곳이죠. 북극하고 적도하고 투발루가 적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더운 투발루하고 북극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북극 비가가 얼마 전부터 녹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투발루가 적도에 있는 남태평양의 9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그런데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면서 9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가 지금은 7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섬 2개가 바다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투발루는 2001년도에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자기 나라 국민들을 투발루 정부가 난민 선언을 하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살아라. 곧 이 나라는 물에 잠길 거니까. 라고 하면서 난민 신청을 했고 정부가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때 투발루 국민들이 많은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다 막았어요. 호주는 안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거의 유일하게 호주 옆에 있는 나라가 뭐죠? 뉴질랜드가 투발루 환경 난민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받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투발루는 점점 잠기고 있고요. 물론 거기도 지금 정부가 있고 국민이 있지만 지금 언젠가는 잠길 거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금 국민들을 전 세계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북극과 투발루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북극의 빙하가 녹으니까 적도에 있는 투발루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물이 어느 순간부터 넘어와서 땅을 뒤덮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인간이 경계를 넘어갔어요. 먼저 인간이 자연으로 지켜줘야 하는 경계를 인간이 100여 년 전부터 더 직접적으로는 40여 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인간이 자연의 영역을 넘어가자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게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어는 보셨잖아요. 메리스, 사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는 교회 안 쉬었잖아요. 그렇지 은서야. 그때 교회 안 쉬었잖아. 학교도 안 쉬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쉬죠? 왜 지금은 우리가 2달 동안 예배도 못 드렸고 학교는 지금까지 쉬고 있고 왜 그때는 이런 뭐 학교 안 다닌다, 교회 문 닫아라, 뭐 클럽 문 닫아라 이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왜 쉬는 거죠 지금은? 네? 그때도 치료제 없었죠. 메르스, 사스 이런 전염병은 치료제가 없으니까 유명해진 거잖아요. 나중에 치료제가 나왔긴 했지만. 근데 왜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냐면 바이러스가 진화한 거예요. 인간의 대응에 맞춰서 진화한 거예요.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메르스나 사스는요.
전염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높지 않냐면요. 메르스나 사스를 딱 걸리면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니까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밖으로 돌아다니를 못하니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걸리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만 딱 취급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를 해가지고 코로나는 딱 걸렸어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요. 2주간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곳을 다 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몸이 안 아프니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서 자기 바이러스를 그렇게 급속도로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주가 지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치사율이 이제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진화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니까 자연도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이 경계를 먼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이 스스로 더 진화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투발루는 섬 2개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서 섬 2개가 물에 잠겼지만 지구 전체가 투발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학자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의 양태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 지구에 22세기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있죠. 우리 여름이 같은 친구. 환경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우리 여름이 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삶의 양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여름이 로운이 세대가 지구의 마지막 인류가 될 거야. 지금 여름이는 웃고 있지만 지금 웃을 문제가 아니야.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예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무서운 지금 우리 상황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일 많아요. 또 내 개인의 삶도 버거워요. 나도 내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이런 게 있었어요. 포스터 같은 거. 쥐박멸 막 이런 포스터. 혹시 보셨어요? 우리 창규 형제는 못 보셨을 거예요. 젊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박정만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박영경 집사님은 보셨나요? 못 보셨죠? 우리 때 박영경 집사님은 젊으셔서 이제 못 보셨고, 제가 화순 초등학교 학교 다녔는데 화순 초등학교 딱 가면 쥐 잡는 날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쥐 잡는 날이 있었고, 그때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쥐꼬리 끊어오라 그래요. 쥐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쥐가 너무 많이 식량을 먹다 보니까 쥐를 잡아야 하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다 들고 오라면 이게 처리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쥐꼬리가 끊어지거든요. 쥐꼬리 10개씩 가져오라 그래요. 매주 쥐 잡는 날에. 학생 한 명당 쥐꼬리 10개. 그러면 그거 들고 가는 거죠. 이제 딱 쥐꼬리. 너 몇 개 잡았냐? 나 많이 잡았어. 좀 커주라. 나 과자 사줄게. 그거 안 갖고 가면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막 맞거든요. 계속 안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오징어 뒷다리를 흙에다가 발로 막 밟으면 그게 딱 쥐꼬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맛있는 오징어 뒷다리를 그렇게 밟아가지고 쥐꼬리 만들었다니까. 먹지도 않고. 근데 쥐박멸이라고 하는 포스터가 있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온 국민이 노력했는데 쥐박멸 됐나요? 지금 쥐 없나요? 엄청 많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엄청 많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연을 대할 때는
군대의 관점과 경찰의 관점이 있어요. 물론 군대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군대의 관점과 경찰의 관점이 있어요. 군대의 관점은 뭘까요? 박멸, 퇴치, 깡그리 없애는 것 이런 거예요. 근데 불가능해요. 바이러스도 불가능해요. 코로나도 불가능해요. 어쩌면 인류는 코로나와 영원토록 함께 공존해야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자연을 대하는 관점은 경찰의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의 관점이 아니라 경찰의 관점. 경찰은 군대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군대는 적으로 규정해서 적을 무찌르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데 목표가 있다면 경찰은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보수 우익 집회가 있고 여기 진보 집회가 있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쪽이니까 보수 우익이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경찰들이 다 죽여버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대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당신들 할 말 해. 당신들 주장하고 싶은 주장해. 근데 선은 넘어오지 마. 이쪽에 또 진보 집회가 있으면 서로 양측 간에 선은 넘어오지 마. 오늘 말씀처럼 그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목표가 질서 유지예요. 퇴치가 아니고 박멸이 아니고 질서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은 자연의 영역에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만큼 누리는 것. 그래서 인간이 바로 그런 경찰의 관점으로 우리 자연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태적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 자연 보호해야 되죠. 지켜야 되죠. 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 더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경제 성장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22세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의 10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 섬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도 그 플라스틱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북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인데 그게 햇빛과 바람에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먹을 때 인간 속에 그 플라스틱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환경학자들의 통계인데 인간이 그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도 있고요. 음식 중에도 있고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인간이 1년에 카드 3개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지금 먹고 있대요. 1년에 카드 3개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어떤 병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인간의 영역을 넘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침범에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이 다시 인간을 재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태적 삶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코로나도 곧 올 거고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른 바이러스는 안 올 거야. 더 강력해지고 그 줄기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요. 몇백 년 만에 하나 나타나던 그 전염병 질병들이 이젠 얼마 전에 메리스, 얼마 전에 사스, 메리스 지금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1918년도에 스페인 감기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한 50만 명인가, 제가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50만 명인가가 목숨을 잃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생명이 그때 수억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 주기가 점점 지금 짧아지고 있죠.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막고는 있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환경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두 번째 주일 생태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생태를 지키는 운동을 우리 교회 차원으로도 작지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바퀴주의나 생명밥상 운동이나 녹색교회, 슬기교회 운동, 그리고 생태 재활용 시장 등 이런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광부셨는데 옛날 광부들은 탄광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0명이 한 조를 이뤄서 들어가면 그 조에 그 10명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100여 년 전의 광부 모습들면 꼭 어떤 새 한 마리가 광부들 어깨 위에 얹어져 있어요. 한 마리씩. 10명이 짝을 이루면 10명 중에 딱 한 명 정도 어깨 위에 새가 하나 있어요. 그 새가 무슨 새일까요? 카자로 시작하는데, 예, 카나리아.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예요. 근데 왜 그 새를 가지고 탄광 속으로 들어갔냐면 그 새가 이산화탄소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이제 탄광 안에서 석탄을 캐는데 지금은 다 기계로 그걸 다 하는데 탄광 안에서 석탄을 캘 때 인간은 못 느껴요. 인간은 뭐 괜찮은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는데 카나리아는 이산화탄소에 아주 민감하니까 카나리아가 고통스러워하면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괜찮아,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 라고 해도 카나리아가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괜찮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고통을 느낄 정도까지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된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교회가 지금 그와 같은 카나리아의 역할을 해서 아직 좀 괜찮을 때, 지금도 괜찮지 않지만 괜찮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가면서 카나리아와 같은 지구 안에서, 세계 안에서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류대로 내되.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고, 근데 물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물이 공격하고 있어요. 투발루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지구까지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투발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카나리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먼저 우리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 과학으로서 생명도 복제할 수 있어요. 능력은 돼요. 그러나 능력이 있다고 그 능력을 다 발휘하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 자연, 생명 복제라든가 또는 동성애라든가 또는 환경 파괴, 생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기면 존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힘으로만은, 돈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6월 두 번째 주에 이제 생태주의를 맞이해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생태를 좀 지켜가는 생명운동을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고기도 덜 먹고요. 고기하고 뭔 상관이냐? 근데 고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에너지로 1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들려면 이걸 식물로 바꾸면 600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육식을 하는 때가 지구를 6배 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 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가 내는 그 방귀 있잖아요. 메탄. 이 메탄이 대기를 굉장히 오염시키고 지구의 온난화를 아주 가속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한 개가 햇빛을 한 개 붙잡아 두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산화탄소한테 붙잡혀서 못 나가니까 온실 효과가 나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데,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는 햇빛을 한 개 붙잡아 둔다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를 30개 붙잡아 둡니다. 메탄가스 한 개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목축이 많이 발달한 나라에는요, 소 한 마리당 세금을 매깁니다. 메탄가스세라고 흔히 말하는 방비세를 매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거죠. 창세기 1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4,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세상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 종류대로 낸 짐승들이 그 경계 안에 거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00여 년 전부터, 가장 직접적으로는 40여 년 전부터 인간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연 속 깊숙이까지 동물의 땅이었던 곳을 인간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은 반대로 인간을 공격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투발루의 일이며 또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카나리아와 같이 먼저 깨달아 생태를 지키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들도 찬양 드립니다.